이 자료가 어도비 계정에 있는 자료예요. 즉 저는 그 계정에 접근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뭐라 돼 있어요. 물음표 유실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리드 같은 경우야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니까 이거는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 중에 있다면 유실된 이미지가 그거는 더 이상 어떻게 뭐 건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즉 바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올리셨을 때 다른 제3자가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혹시나 또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올려주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부분도 있는데 일러스트로 주신 분이 있다. 자, 일러스트로 올려주신 분도 있으니까 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열면 자, 버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컴퓨터 버전이 살짝 낮기 때문에 좀 염려는 되는데 짜잔. 자, 요런 또 버그가 생깁니다. 버그가 아니라 이거는 또 문제예요. 자, 무슨 문제냐? 여기 써있는 find us fr이라고 써있는 요 파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에 해당하는 이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열 수가 없어요. 리플레이스 누르면 요 이미지를 찾아서 다시 직접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서버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없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죠. 이그노. 또 있네요. 이그노. 다행히 두 개밖에 없네. 와. 자, 다행히 두 개밖에 없고 현재 이미지 중에 컨트롤 Y에서 보시면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진들은 이 사진들은 일러스트 파일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럼 여는 데는 사실 문제는 없어요. 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얘는 뭐가 문제냐면 용량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다행히 지금 별로 안 되는데 실제로 이미지를 넣으면 굉장히 올라가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실되어 있는 이미지는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 중에 이미지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내가 다른 데서 퍼왔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언스플래시에서 이미지가 있고 자, 나는 이 이미지를 내 디자인할 때 쓸 거야. 자,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열으셨다면 이 형태의 이미지는 X 표시가 되어 있죠. 원본은 우리가 코딩할 때처럼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이는 것처럼 링크 형식이에요. 즉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을 하고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얘를 지우면 요 JPG 파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죠. 그쵸? 아까처럼 또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과거 버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내가 작업한 이름 뭐 디렉토리에다가 사용한 이미지는 디렉토리 따로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이 안에 담고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이 안에 딱 담아 들고 다녔어요. 이대로 여기다가 이제 이름 정확하게 써가지고 폴더째 갖고 다녔던 거죠. 자, 지금은 훨씬 좋아져서
여기 보시면 자, 파일에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게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기능을 했었는데 일러스트에도 이 기능이 생겼고요. 제가 알기로는 포토샵에도 이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포토샵도 생겼어요. 다 같아요. 그럼 뭐 하는 아이냐? 눌러볼게요. 띡.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해당하는 이 폴더의 이름 뭘로 할 거니? 자, 성함이 있긴 하지만 그냥 잠깐 지워볼게요. 난 요런 이름을 가지고 데이터 작업을 할 거야. 자, 메인 002로. 저장하는 위치는 나는 어디에? 바탕화면에 할 거야. 지정한 다음에 카피한 링크든 무슨 링크든 서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취합할 거야 라고 합니다. 이때 에러가 하나 뜹니다. 경고죠. 정확하게는 이 경고가 뭐냐면 쭉 읽어보시면 딱 하나예요. 폰트. 저작권이 있는 폰트는 따로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누르시면 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더 할 거고 이거는 뭐 저장된 어떤 포맷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읽어보시고 띡. 자 그럼 저장이 됐습니다. 어디에? 뷰 리포트도 있네요. 자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작업한 게 일러스트 파일 이거고 컬러 모드는 RGB고 디테일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단위는 픽셀이고 쭉 나와 있죠. 되게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 이미지가 불러오지 못한 데이터는 D 드라이브의 IMG 여기 있는 경로를 못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자, 찾아가지고 나중에 넣어라 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된 파일은 요거 아까 제가 불러왔던 건 여기 있던 거를 불러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면 자 바탕화면에 아까 폴더가 여기 있네요. 이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안됐네. 일러스트 파일 있죠? 링크라고 써있고요. 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서체도 있습니다. 불러올 수 있는 서체는 담아주고요. 불러오지 못하는 서체는 별도로 여러분이 라이센스가 있는 거니까 뭐 찾아서 담으시든지 뭐 하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뭘 하시면 된다. 패키지를 해서 갖고 다니십시오. 그럼 지금 이 파일 이미지 유실된 거 여기 있는 데이터 링크 못 불러온 거 다 취합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3자하고 작업을 하실 때 같이 협업하실 때 링크 깨지는 거나 이런 문제들은 한 방에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혹시 여기 아크로밧 프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크로밧 리더밖에 없네요. 슬프군요. 자 그럼 이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데이터를 지금 두 개를 열어서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자 제가 다루기 편한 프로그램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600과 1900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상 1600에서 1900은 크게 변할 일은 없어요. 첫 번째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정리를 하자면 1600에서 특별하게 완전하게 디자인으로 싹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 구성은 그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달라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또한 같은 내용으로 해당하는 서체의 크기 값도 달라질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무조건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한 서체라고 하는 것은 큰 굵은 거 말고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는 보이는 거에서 요런 아이들, 요런 제목, 요런 내용들
자, 이런 아이들은 바뀔 일이 없어요. 언제까지? 요 앞쪽에 들어가는 320픽셀짜리에서도 이 서체는 그대로 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니터에서 보는 화면 거리와 핸드폰에서 보시는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잖아요. 사실상은 스마트폰에서 보이시는 크기는, 그리고 엄청나게 글씨가 작으면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또 오히려 키워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반대로 자, 아이콘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컨트롤 하느냐,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 갈수록 아이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한 범위도 커지고요. 제 스마트폰은 굉장히 커서 그런 건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 아이는요, 여러분이 평소 사용하시고 있는 요즘 크기 6.5인치, 6.7인치가 아니라 아이폰 SE나 12의 미니 같은 작은 아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 난 안 쓰는데요, 여러분이 안 쓰시는 거지 안 쓰시는 분이 없는 건 아니죠. 해상도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누가 쓰느냐? 젊은 친구도 많이 써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모님 세대가 쓰시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특히 아버님 세상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큰 스마트폰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호주머니에 넣고 걸리적거린다고 일하실 때. 그래서 작은 스마트폰을 요구하시는데 터치를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손가락이 굵으셔서 못 누르시죠. 하다못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제 엄지손가락보다 저희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이 더 굵어요. 그럼 엄지손가락은 거의 뭐 엄청 굵겠죠. 근데 아직 3.5인치 스마트폰을 쓰고 계십니다. 큰 건 너무 불편해서. 뭐 일할 때마다 수그리고 뭐하고 하셔야 되는데 호주머니에 넣다니 앉기 불편하고, 뭐 잠바 같은 거 잘 안 입으시고 그러시니까 작은 거 선호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두 분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이만한 크기가 아니라 터치 가능한 모드 딱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한 손 터치 가능하게 하면 요만하게 갑자기 딱 작아지는 화면 크기 있죠. 그 상태에서는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남성분들은 최소 엄지로 모등을 누를 수 있어야 되고, 여성분들이라면 사실 가늠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남자친구한테 아니면 여러분 댁에는 부모님한테 누르실 수 있는지, 아니면 엄지손의 끝이 아니라 이 중간 부분 얘로 누를 수 있는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만큼 디테일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작업하진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내용 구성하실 때 여러분이 앞서서 디자인하실 때 컬러 가이드 완성하셨을 텐데, 그럼 여기 들어가는 색채는 그대로 다 사용하셨나요? 가이드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하신 명도 대비는 모두 맞춰서 쓰셨나요? 그 다음에 사용하신 서체는 그대로 맞춰 쓰셨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명도 대비란 배경이 들어가는 이미지와 앞에 올라가는 글씨를 비교했을 때 글씨가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근데 언뜻 보더라도 이거 글씨 잘 안 보이죠. 이미지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이미지를 바꾸셔야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위에다가 인디케이터를 쓱 만들어서 집어 넣었는데 인디케이터가 안 보이는 현상. 그럼 그거는 개발자를 탓하실 건가요? 디자이너를 탓하실 건가요? 그냥 사용자는 이거 왜 이렇게 올렸어? 쓰기 불편하게.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빡빡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여유있게 만드세요. 여러분 많이 보시는 웹툰. 자, 프로토타입이라서 조금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하고 계신 건 다 디자인이잖아요.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제작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미지 쓸수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른 웹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빡빡해 보이시나요? 그렇게 빡빡해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여유 있죠? 제가 웹툰을 생각하시라고 했던 이유는 자,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최근에 웹툰을 잘 안 봐서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하나를 들어가서 보시면 시작부터 널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널널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왜요? 내용에 대한 재미를,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있나요? 또 이 아이가 실제로는 이렇게 보일 테니까. 으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기준에서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보이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부러 이렇게 살짝 걸리게 만드셨다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왜? 밑에 내용 더 있어요 라고 의도한 거니까. 오히려 그런 거 잘하신 거예요. 자, 일단은 뭐 누가 뭘 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열심히 구성하고 기획하셨는데 이 자료 하나도 안 열어보시고 그냥 프로토타입에다가 그냥 내용 채우기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뭔가 변경되고 수정이 됐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만드셔야 된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만드신 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이 뭐가 들어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스와치를 열어보면 없는 것 같죠? 등록이 되어 있다면 좀 열어보기 수월했을 텐데 없으니까 다시 컬러를 찍어야 할 듯 합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다 찍을 수는 없고요. 자, 적당하게 해당하는 컬러들을 몇 개를 찾아서 찍어 보겠습니다. 왜 안 찍어지니 근데. 자. 띠용. 그런 식으로 블랙도 있네요. 자, 또 있나요? 자, 도도독. 아, 감사히 보내주신 게 있다. 자,
자, 방금 하나 받았습니다. 자, 보내주셨으니까 이거 갖고 할게요. 그쵸,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이제 작업하시기에 굉장히 유리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JPG 파일이니까 또 보고 하나하나 찍어야 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뭐 유사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내용 가지고 얘는 뭐고? 얘는 눈을 끄고, 자, 얘를 가지고 자, 해야겠죠. 자, 이거 가지고 그대로 제가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카피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용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빡빡해요. 굉장히 빡빡해서. 자, 컬러 못 가져온 것도 있군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늘려서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여유있게.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럼 일부러 밑에서부터 할게요. 굉장히 잘 짜셨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잘 짜셨는데 이거 명도 대비 맞나요? 되게 집요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 글자 만든 컬러랑 왼쪽에 들어온 명도 대비 세팅하신 거랑 없어요. 그쵸? 여러분 보시기에 뒤에 오는 이 색깔과 글씨 색깔과 둘을 명도 대비 맞춘 게 배경도 없죠 지금. 얘가 그나마 비슷해 보이는데 안 맞아요. 그럼 얘인가 얘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얘가 좀 더 진한 것 같은데 안 맞죠 지금. 찍어서 보면 7272이에요 7272를 쓴 곳은 아예 없는데? 그럼 명도 대비 만든 게 의미 없잖아요. 자, 어느 정도 디자인 하시고 난 다음에 꼼꼼하게 다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 서비스 가입 사실 확인. 이것도 지금 보면 D1 D1 D1에 000 컬러예요. D1 D1 D1을 찾아보세요. 없죠? 네. 이쯤 하면 이제 조용히 구글 드라이브 딱 들어가면 주르륵 지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우지 마세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무를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를 여러분 스스로가 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하게라도 해야죠. 최소한. 자, 그 얘기 하고 싶은가요? 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 써있는 가이드 내용들을 본다면 이거 맞춰가지고 써야겠죠. 7.1대 1이래요. 이거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오히려 배경이 밝고 버튼이 들어있고 색깔을 줄 거라면 배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둡게 가고, 왜냐면 전체적인 색감이 어디 갔어요? 푸른 계통이 좀 은근히 있잖아요. 푸르고 그레이 계통이. 넣고 안에 들어가는 아이를 색깔을 거기에 맞춰서 예언지인지 기억 안 나요. 찍어서 넣어주시면 조금만 더 분위기가 확 바뀌죠.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 페이지에서 그대로 가는 건지 중간에 이 아이가 왼쪽 기준 오른쪽 기준 정확하게 구분이 없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정확하게 띄워 주신 건
매우 잘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헷갈려 하실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분류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선택권이기 때문에 딱히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자, 여기 사이를 띄운 건 혹시 이 텍스트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뭐지? 아, 키보드 엔터로 해서 만드신 거구나. 이게 옛날에 그 편집 작업할 때 인디자인이나 페이지 메이커 하던 시절의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스타일 하지 마세요. 아, 이게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어요. 되게 많이 썼어요. 제목과 내용 쓸 때. 근데 요즘에 이렇게 스타일 쓰면은 편집 쪽에서는 나중에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 안 쓰는 방법이에요. 네. 이거 쓰시는 이유는 습관이 본인이 이렇게 아마 일을 하셔서 그럴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자, 저는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차라리 똑같이 맞출 거라면 이게 낫다라는 거예요. 별 차이는 없지만 오히려 그러면 시선 집중이 더 정확하게 잡히겠죠. 간격을 띄우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의미 없는 공백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약간은 더 띄워도 돼요. 개인적으로 한 요정도는 띄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위에. 네. 맞추기 힘들어. 네. 자, 이거랑 자, 이거랑 차이.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큰 차이 없는데 왼쪽에 있는 아이는 제목이 들어가고 선이 있고 내용이 들어가는 게 사이에 중간에 딱 라인이 잡히면서 뭐 약간의 안정감이 들어요. 오른쪽의 경우는 공백을 많이 띄워놨기 때문에 여기 뭔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약간의 압박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이너의 성향의 차이이긴 해요.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기는 사실 좀 그렇기는 한데, 어느 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볼 수 있느냐 라고 느낌을 본다면, 푸터의 경우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차라리 왼쪽처럼 조금 안정감 되게끔 뭔가를 받쳐준다는 느낌을 해주시는 게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좀 더 생깁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 컬러들에 배치하신 것들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이건 왜 넣었을까 궁금은 생겨요. 이 라인은 아마 여기에 CS 센터 부분을 잘 찾으시라고 시선을 잡아주기 위해서 넣으신 것 같기는 해요. 없다고 해서 근데 문제되진 않습니다. 디자이너의 성향이고요. 오히려 저는 괜찮은 방법이지만 너무 블랙 톤으로 들어가시는 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컬러 톤을 쓰실 때 전체적으로 조금 맑은 느낌으로 가게끔 블루 톤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해당하는 회사의 오디오가 좀 고급스럽게 갔으면 좋겠다, 좀 안정감 있게 좀 진중하게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중하라고.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블랙 하니까 집중을 하다가도 과하게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클래식한 느낌을 살짝 가려면, 그러면서도 제품들이 엄청 클래식한 제품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턴테이블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젊은 층을 살짝 노릴 수 있을 거라면 살짝 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본인이 만드신 가이드 기준에 설명한 것 뿐이에요. 가이드에서 블랙이 있으니까 이게 블랙을 무조건 글씨로 써야 된다 이건 아니고, 이거 둘을 바꿔도 돼요. 이것도 바꿔도 되고 이것도 바꿔도 돼요. 이 둘 사이에서는 뭘 하시든 관계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 이거 집중하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집중할 수 있게끔 넣어주겠습니다. 바로 넣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괜히 이렇게 넣어요. 아, 번거로워. 야. 우선 약간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작업을 하면. 이건 개인 견해 차이.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위에 탭 메뉴 형식이 있어요. 자, 여기 인기 음반이 있죠. 인기 음반이 있는 상태에서 CS 센터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안 되는 것보다는, 자, 너무 바짝 있어요. 분위기도 완전히 음반과 회사에 대한 소개를 너무 가까이 놓다 보니까 되게 연관성이 높아 보이는데 관련 없잖아요. 띄워야죠. 만약에 이 음반에 관련된 내용과 회사에 대한 내용이 관련이 없는데 띄운다고 해서 분위기 전환이 안 됐다, 인식이 자꾸 생길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많이 띄우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조금 다른 내용의 무언가를 가져와서 광고로 밑에다가 오히려 깔아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좀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푸터와 바로 위의 내용을 그냥 구분시켜 버립니다. 색깔은 그냥 반투명하게 되기를 그냥 넣었어요. 그대로. 자, 그러면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위의 내용하고 아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선으로 구분하는 거랑 색깔로 구분하는 거는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 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위에 있는 아이 중에 얘는 이런 색깔을 넣을 수 있고 밑에 있는 아이는 반대로 오히려 어둡게 설정하면서 그레이톤이나 또는 어둡게 그냥 단순하게 설정하면서 이렇게 마우스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반대로 뺄 수도 있겠죠. 객관적으로 보이게끔. 좀 무난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밑에 내용을 구분시킴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내용이 시선이 좀 덜 가요. 자연스럽게. 아까에는 너무 통이 길었기 때문에 여기에 시선이 덜 가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면 밑에가 좀 화려해지면서 여기 시선이 좀 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보면 이렇게 내용 보다가 그렇구나 하고 시선이 확 바뀌어 버리죠.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보면 위에 분위기랑 아래 분위기랑 다를 수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밑에 있는 컬러의 느낌 또는 디자인의 느낌하고 위에 있는 디자인 느낌이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면으로 구성을 했고요. 위에 있는 아이들은 라인으로 구성을 했어요. 자, 이것도 좀 구성을 좀 바꿔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테두리 주는 게 나쁜 것보다는 어차피 면으로 구성을 하셨다면 똑같이 면으로 구성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흰색으로 가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신경 쓰여서 집중도 때문에요. 그럼 중간에 하나를 쓱 넣어서 괜히 자, 여러분 아까 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들을 반영해 주시는 것도 일이겠죠.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더보기가 왜 있냐면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럼 더보기 있고 바로 아래에 선이 들어가면 아, 여기서 끝이구나. 더보기란 부분에 화살표도요. 자, 위치가 조금 애매하네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런 화살표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 비하면 조금 날카롭죠. 그러니 자, 저는 만약에 이런 화살표를 쓸 거라면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가든지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시든지. 다른 화살표 많습니다. 디자인을 생각하셨던 바가 있을 테니까 제가 의도를 몰라서 감히 하는 거예요. 감히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은 더 부드럽게, 때로는 더보기라는 내용이 말 그대로 더보기로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더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똑같은 거지만 어떤 아이콘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굵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서체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 쓴 서체거든요. 그럼 원래 있던 느낌하고 비교를 해보면 테두리의 어떤 압박감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좀 시원시원해졌죠. 약간은. 자, 그러면서 현재 보고 있는 아이가 흰색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거예요 라고 인식하는 건 뭐예요? 색깔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갈래요. 반대로 넣어주고. 색깔도 다르네? 자, 그러면 차라리 이 아이들을 똑같이 색깔 넣더라도 연하게, 안에 들어가는 글씨는 진하게 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게 뭐지? 자, 선을 이렇게 쓱 긋고요. 자, 이렇게 짜도 되겠죠. 더 단순하게 넣었어요. 더 단순하게 넣어도 시선은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아래 목록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앨범 자체는 아직 디자인을 안 하셨네요. 아마 뭐 디자인하기 힘들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또는 자, 저라면
이 부분은 못 건드리니까 그렇다 치고, 이 부분은 못 건드리니까 있자. 대신에 앨범에 보니까 다 비슷한 크기인 것 같으니 뭐 약간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밑에 저 부분도 좀 줄여서, 자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다가 뭐 보헤미안 랩소디 음악 써있는데 저 부분은 어차피 그냥 제목이니까 굵기 조절하고, 서체 있는데 그냥 서체는 그냥 안 할게요. 자, 여기다가 밑에 설명 써있고 들어가는 서체 굵기도 기본으로 돌려주고, 서체명 나중에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한글과 영어가 따로 있는데 저걸 굳이 있는 거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음악 해가지고 두 개 LP 뭐 이렇게 조금 더 한 번 더 귀찮으시더라도 쓰시면 나중에 이제 내가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리를 좀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목이니까 약간은 굵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내용도 수정을 좀 하고, 아니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긴데 제가 너무 작게 썼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자. 띡띡띡띡띡 수정을 좀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건 LP 몇 장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따로 빼주고, 그럼 요 선 그은 건 나쁘지 않은 느낌 같으니까 그대로 찾아가서 넣어주고, 밑에 내용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내용 하나 써서 써주고, 근데 여기 가격이네요. 그러면 뭐 41,200원 인데 얼마, 이거는 뭐 같은 금액을 들었었지? 희한한 애들이라. 그럼 이런 것들도 나중에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살짝 디자인 같은 것도 좀 써주시고, 베스트냐 이런 아이콘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어떤 식의 내용을 쓸지는 여기 갈지 여기 갈지 아니면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갈지 여기 갈지 정하셔야죠. 아이콘이 하나만 들어갈지 모르니까 또 이런 식으로 딴 데서 너무 각을 줬더니 여기서 한번 쓰더라도 약간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따로 뭐 상세보기나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끝내셔도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나는 이거를 구매하기나 장바구니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이 자리에다가 구매하기랑 장바구니를 구분하셔야겠죠. 자, 접근성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거에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과 대기하는 것 또는 확인하는 것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컬러를 나눠라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신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은 하셔야겠죠. 자, 그럼 요거는 오히려 연하게, 얘는 진하게, 반대로 얘를 진하게, 얘를 연하게,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냥 봤던 대로 그냥 틀자 하겠습니다. 띡. 테두리 필요하면, 안에 면색깔 필요하면, 자, 이 아이를 어디에? 이 자리에 채워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서체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비율이나 내용들 보고, 이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들려면 이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팝락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일부러 한 번 더 쓰는 편이에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쓰는 편이고요. 자, 이 아이들은 서체 크기나 내용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는 것들은 자, 조금 더 은은하게 뭐 처리한다던가 조정을 해서 맞추시면 제목과 내용, 자, 구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집중도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 이거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집중이 좀 덜 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무언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면 두께를 더 얇게, 더 연하게, 색깔을 더 은은하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자, 딱 두 개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자, 왼쪽과 오른쪽 내용이 들어가서 보면 뭐가 조금 더 정리된 느낌인지 구분이 되시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배너. 그냥 게시판 신청하세요. 그러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자, 아직 뭐 디자인을 아직 여기 뭐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자리에 뭘 복잡하게 사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음반 신청하는 것이다 에 힌트를 얻고 주로 턴테이블 이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 턴테이블을 그리면 더 좋긴 하겠지만 시간이 없다. 쓱 쓱. 자, 해서 마우스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LP판 그려놓고 약간 광 있는 느낌 되면 더 좋고. 자, LP판을 약간 푸른빛 느낌 나게 전체적인 톤 맞춰서 하고, 자, 컬러톤 계속 맞춰 드릴게요. 자, 뭐로 맞출 거냐? 푸른색으로 가도 되고 이런 색깔로 가도 되고 다른 색깔 많은데 사실은 어떤 걸 가도 분위기는 살아날 거고, 색깔을 아이보리로 간다면 LP에다가 올려놓은 듯한 느낌으로
정면으로 있으면 조금 그럴 테니까 올리든지 아래로 슬쩍 내리든지. 올리는 게 낫겠죠? 자, 이런 식으로